자, 페이지가 157쪽이고 연습 문제시고 119번 문제.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5m짜리인 반구에다가 물탱크에 물을 넣을 거야. 지금 반구가 있으시대요. 아침이라 몸이 안 풀렸어. 그림을 그려보면 딱 느낌이 와. 도형을 딱 그려보잖아, 칠판에다가. 느낌이 와. 아, 아직 몸이 안 풀렸구나. 자, 반구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반구가 있으시고 반지름의 길이가 5cm짜리라고 하셨으니까 여기서부터 딱 여기가 5cm라고 딱 주어져 있지. 자, 물탱크에다 물 넣을 건데 수면의 높이가 매분 1m씩 올라갈 때, 그러니까 변화하고 있는 애가 누구야? 높이가 되는 거지, 그치? 자, 수면의 높이가 되시는 거고 매분 1m씩 올라갈 때가 있으니까, 자, 보세요. 얘가 매분 1m씩 변화한다라고 생각해도 돼. 그러면 매 분이니까 내가 시각을 당연히 뭐라고 적겠어? 변수로 잡겠지. 자, 매분 t라고 한다면 얘네는 t씩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야. 1분 지났어, t 올라가. 2분 지났어, 2t 올라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물을 넣기 시작한 지 2분 후래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t가 2일 때를 봐달라는 얘기지. 자, t가 2이실 때 넓이의 변화율이 지금 a파인데, 자, 넓이의 변화율이시고, 자, 넓이의 변화니까 넓이 자체를 내가 만약에 s라고 한다면 그럼 이 넓이의 변화율은 s'이겠지. 자, 이 변화율을 갖다가 a파이라고. 자, 얘가 a파이에, 자, 단위가 뭐 제곱미터에 뭐 미니 이렇게 돼 있대요. a의 값을 구하는 건데 일단 변수 설정을 좀 해주는 것부터가 시작이겠지.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 이거는 응당 2형 여기 파트에서만 지금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파트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도형을 갖다가 보실 건데, 자, 도형을 갖다가 다루실 때는 당연히 도형은 평면 도형도 있으실 거고 입체 도형도 있으실 거야. 평면 도형도 있고 입체 도형도 있을 거야. 그러면 일단 평면 도형이 나왔다 치면, 자, 무조건 보조선을 좀 활용하셔야 되고요. 자, 보조선을 활용하셔야 되고, 이거는 중등 내용이야. 중등 도형에 관련된 건데, 내가 뭐 기회가 된다면, 진짜 나한테 뭐 시간과 기회가 된다면, 중학도형만 쫙 모아가지고 영상 한번 찍어주고 싶어. 수업 한번 해주고 싶어. 진짜 중학교 1학년 거부터 3학년 거까지 진짜 막 도형을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을 위한, 도형을 봤는데 막 도형을 보면 막 손발이 막 바들바들 떨려, 막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와 씨발 도형 어떻게 풀지? 와 라떼다 막 이러면서 그런 애들을 위해서 수업을 한번 해주고 싶긴 한데, 자, 평면이 나왔으면 보조선을 활용을 하시는 거고요. 보조선을 활용하시는데 주로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 너희들이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현재까지 다루는 도형이 막 졸라 복잡한 도형을 다룬 적이 딱 한 번도 없거든. 단 한 번도 없어. 딱 한 번 있어. 언제 딱 한 번 있냐? 중학교 1학년 때 다각형 할 때. 그때 처음으로 어렵다라는 데 여러 가지 도형들을 보는 건데, 그래 봐야 그 모든 것들의 기본 베이스는 삼각형이야. 아니다 치면 사각형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다 각형으로 넘어갔을 때 삼각형 아니면 사각형이야. 그럼 곡선으로 친다면 뭐밖에 없어? 원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럼 결국 우리는 이 세 가지만 정복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삼각형, 사각형, 원. 근데 그게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라 진짜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 그래서 나온다 치면 삼각형이고, 자, 아니다 치면 이제 원을 갖다가 보조 원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돼. 보조 원이 나오게끔 우리가 만드시는 건데, 자, 이제 특히 또 입체 쪽으로 넘어가면 또 환장을 하세요. 아주 그냥 개거품 물고 막 쓰러지는 애들 있어.
자, 입체는 무조건 나는 이렇게 얘기해. 평면화를 시키세요. 입체는 평면화를 시키는 거야. 입체를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너네가 뭐 나중에 기하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기하도 마찬가지야. 기하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이 그래프 자체를 입체를 그러니까 3차까지 볼 거거든요. 축을 3개를 놓고서 이제 너희들한테 이제 얘기할 거라고. 현재까지 우리가 다루고 있는 도형 자체는 2D야. 근데 3차로 그러니까 이제 입체로 넘어가는 순간 3D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류의 발전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게, 야, 우리 영화라고 쳐보자. 영화를 만들었다 쳐도 제일 많이 보는 게 뭐였다? 많이 발전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뭘까? 3D밖에 없지 않니? 3D밖에 없잖아. 4D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야, 4D가 4D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야, 4D는 그냥 3D에서 의존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게 4D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발전은 3D까지밖에 못 온 거야. 축 3개짜리 안에서만 해결하는 거 못 온 거라고. 그러면 축 3개짜리도 완벽하게 정복된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걸 무조건 어디로 옮기냐면 2D로 옮기는 거야. 그러니까 평면화를 시키는 거지. 자, 입체를 봤으면 평면화를 시키시고요. 평면화가 됐으면 얘를 평면처럼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은 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지금 보고 있는 얘가 자, 그림상 이렇게 수면이 이렇게 차오를 거야. 차오를 거야. 사실상 수면은 여기서 이제 단면 자체가 원이겠죠. 단면 자체가 원이겠지만 그냥 정면으로 내가 얘를 쳐다봤을 때는 결국엔 뭐밖에 안 되는 거냐면 반원이 주어졌다 생각하셔도 괜찮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반구를 봤어? 그러면 반원이 주어진 거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5cm짜리가 되실 건데 수면의 높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내가 여기서 반지름 보조선을 당연히 그어봐야겠지. 그럼 반지름 보조선을 그었을 때 전체 길이가 지금 5cm짜리인 건 여전히 유효가 될 건데 어디가 변하고 있냐면 여기가 변하고 있잖아. 여기. 수면의 높이가 변하시는 거니까 수면의 높이를 내가 t라고 잡을게. 여기까지 이해돼? 그 다음에 보조선 또 어디다 넣냐? 이쪽에다 이렇게 그어서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보자. 여기까지 이해돼? 자,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보면 자, 얘가 지금 자, 여기가 지금 자, 단면에 반지름을 r이라 두면 여기가 5가 되실 거고, 자, 이만큼이 지금 뭐가 될 수밖에 없니? 5-t의 관계가 되시는 거니까,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단면 넓이의 변화이잖아요. 단면 넓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파이 r 제곱이겠지 그럼. 자, 얘가 지금 파이 r의 제곱이시니 내가 t가 2일 때 너의 넓이를 보겠다는 얘기는 적절히 내가 관계식을 유도해서 이 r제곱자리를 t에 관련된 식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그럼 만들어졌는데 이미 만들어졌지? 끝났잖아 이거. 더 이상 할 게 없죠. 자, 얘가 안 돼서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되신 거야. 자, 이 문제 갖다 보시면은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되니? 자, r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25에서 5-t의 전체 제곱을 빼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r제곱이라고 하는 게 25에서 25를 뺄 거고, 몇 t가 되나요? 10t의 마이너스 t제곱이 되나?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시면 너에 대한 자, S'은 너를 갖다 미분한 거겠지? 얘들 파이는 상수다. 파이는 상수고 너를 미분하시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t 제곱에 플러스 12, t죠. 마이너스 2t에 플러스 12 되실 거고, t가 얼마일 때라 했어? 2일 때라 그랬으니까 t절에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이 되겠지. 여기까지 돼? 계산 틀렸지? 나도 알아. 마이너스 2 집어넣을 거니까 얘가 지금 6 되시겠죠? 되셨죠? 자, 따라서 A는 A가 6이 되시는 거예요. 자, 원래 여기 뒤에 다 파이가 붙어 있는 거야. 자, 됐지? 자, 그럼 넘어가시면,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부정적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죠. 그래서 제가 부정적분에 대한 이야기의 문제들을 쫙 다 풀어드렸었고, 자, 쭉 다 풀어드렸었고, 그래서 부정적분이 뭐였었는지부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서 갑시다. 그리고 오늘 아마 정적분까지는 가지 않을까? 정적분까지도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 정적분까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좀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하시는 게 이제 부정적분. 부정적분에 대한 이야기에서 조금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계산을 내가 짧게만 하고 넘어갔잖아. 자, 당연히 이럴 거야 라고 하고 넘어갔는데 그걸 조금 더 이해를 좀 시켜 드릴 테니까 그 개념 정리 좀 잘 하시고. 자, 우리 이제 부정적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라고 했었죠? 자, 미분이라는 애가 있고 적분이라는 애가 있으면, 자, 미분과 적분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무슨 과정이라고? 무슨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면 된다? 역과정이 되시는 거야. 자, 얘는 역과정에 대한 이야기였고, 우리가 이제 기호적으로 어떻게 쓰길 약속하지? 자, 인테그랄 fx에, 자, dx라고 돼 있다면, 자, fx. 자, 이름을 좀 붙여보자. 얘가 지금 뭐가 되시는 거냐면 적분 변수예요. 자, 얘는 적분을 당하시는 애니까, 적분을 당하시는 애니까 얘는 피적분 함수라고 해요. 자, 너를 피적분 함수라고 그러고, 피적분 함수를 갖다가 적분했을 때 나온 결과를 우리는 이제 원시 함수라고 그러거든. 자, 원시 함수라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현재 원시 함수가 되시는 거야.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월요일에도 내가 얘기를 해드렸지만, 아침이잖아. 자, 월요일날도 내가 얘기를 해드렸지만 뭐였어요? 내가 미분한 결과에 대해서 다시 원래 거로 돌아갈라 친다면 정확히 대응관계가 성립하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랬었지. 그치? 자, 정확히 원래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서 우리는 부정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였고, 자, 상황상 무슨 축이 결정이 되지 않은 거냐면 X축이 결정되지 않은 거야. X축의 위치가, 그래프의 X축의 위치가 결정되지 않다 보니 우리가 뒤에다가 어떤 걸 붙이면서 C라고 하면서 얘에 대한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적분 상수라고 불렀었죠. 자, 기억나시죠? 자, 그래놓고 난 다음에 이걸 가지고 했던 것 중에 이제 적분과 미분은 당연히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에 있으니까, 자, 미분과 적분의 관계는 적분의 관계에서 자, 이런 얘기를 했었어. 자, 인테그랄, 자, dx가 되시고, 자, 그리고 나서 fx에 dx라 친다면, 자, 얘는 지금 현재 뭐 하시는 거지? 뭐 하고 나서? 미분을 하시고 나서 다시 적분을 하시는 거였지. 자, 미분을 하고 나서 적분했다는 얘기는, 자, fx를 갖다 미분하면, 얘들아, fx를 갖다가 미분하시면 누가 되는 거였어요? f'x였는데 내가 너를 갖다 다시 뭐 하실 거기 때문에, 적분이라는 것을 하실 거기 때문에 결국은 안에 있는 피적분 함수가 그대로 나오는 거였지. 그런데 자, 미분을 하고 나서 적분했을 때는 다시 정확히 내가 너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당연히 무슨 상수가 붙을 수밖에 없다? 적분 상수가 붙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반대로 내가 뭐를 하고 난 다음에 적분을 하고 나신 다음에 다시 너를 갖다가 미분을 했다가 친다면, 이 적분 상수가 어차피 상수이기 때문에 미분되면서 뭐가 돼요? 날아가 버리겠죠. 날아가 버리면서 얘는 그냥 그대로 fx로 나오시잖아. 자, 여기까지 했었어 지난 시간에. 자, 맞지? 그래서 기호적인 의미나 이런 것들을 다 얘기했었는데, 자, 오늘 이제 계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가봅시다. 자, 부정적분의 계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쓸까? 계산? 쉽게 계산인데, 우리 이제 뭐 조금만 이제 정말 진짜 지난 시간에 정말 짧게 하고 넘어갔잖아. 자, 이런 게 있을 거야, 이렇게 될 거야 하고 문제는 안 풀어도 넘어갔는데, 자,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것 중에 또 뭐가 있었냐면 x의 지금 n제곱을 내가 부정적분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어쨌든가 얘는 적분하고 미분하고 관계를 생각해봤을 때 너를 갖다 미분하면 다시 x의 n제곱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규칙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자, 이런 거였었잖아요. x를 갖다가 미분했어요. 그럼 뭐 나왔어요? 1 나왔었죠. 편하게 이렇게 쓰. 자, 너를 갖다가 미분하시면 y'1 나오고, 맞지? 자, 얘를 갖다가 뭐 x의 제곱이라고 해서 너를 갖다 미분하시면 y''은 2x가 되면서 얘가 까지는 관계였잖아. 그치? 차수가 까지는 관계인데 너를 다시 쌓아 올리시는 거니까 얘는 x에, 다시 봐봐요, 미분된 애가 n제곱이랬다는 얘기야. n차야. 얘가 지금 n차식이래.
그럼 원래 거는 몇 차식이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지? 원래 건 몇 차식이 될 수밖에 없니? n 플러스 1차식이 될 수밖에 없죠. 여기까지 해되니 n 플러스 1차식이시고 자, 얘 지금 최고차 함계수가 현재 1이라고 내가 세팅해놨으니까 이만큼이 n 플러스 1분의 1로 놓으시면 정확하게 그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현재 정해진 게 아닌 부정적분의 형태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뭐까지는 좀 붙여주셔야 돼. 적분 상수까지는 좀 붙여놔야 된다. 여기까지 되죠? 자, 여기까지 되실 거고 그럼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내가 써볼게. 자, 예를 들어서 인테그럴 k의 dx라고 돼 있어. 자, 그럼 잘 들어요. 지금 여기서의 k가 의미하는 건 상수야. 상수야. 나는 적분 변수가 x야. 다시 해서 x에 대한 적분을 한 얘기지. k는 그냥 숫자일 뿐이잖아. 자, 그래서 내가 너를 갖다가 적분하시면 뭐라고 쓰시면 되지? kx에 적분상수 c까지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 1이라는 숫자가 있고 너를 갖다가 적분한다 쳐보자. 그럼 1이라고 하는 숫자 내가 이렇게 보셔도 되지 않나? 봐봐. 1이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상수잖아요. 상수는 몇 차예요? 상수는 몇 차예요? 0차죠, 0차. 상수는 0차예요. x의 0승이에요. 0승에 대한 dx니까 0승이 다시 쌓아 올리면 당연히 몇 차겠어? 1차가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적분상수가 붙으시면 되겠지. 뭐 크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치? 그게 어려운 거 아니고.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1을 갖다가 적분했다 친다면 너는 뭐 부호에 상관없이 마이너스 x에 플러스 c라고 이렇게 써주실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됐니? 자, 크게 문제될 건 없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5x의 4제곱이다. 그리고 너를 적분하세요 라고 했으면 얘는 x의 몇 제곱이 되고 5제곱이 되고 적분 상수까지가 붙어주시면 되는, 자, 이런 관계를 가지는 거였었지.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제 계산 성질인데 이렇게 써져 있지 않나? 부정적분의 성질인 거야. 부정적분의 성질인데 이걸 이제 지금 내가 이걸 언급해도 될지는 모르겠어. 아직 수원을 다 끝까지 한 번을 안 본 사람도 있을 거라서 좀 얘기하기 힘든데, 자, 수원에서 나중에 뒤쪽에 가면 수열이 나오지. 수열이 나와. 그럼 수열의 끝에 뭐가 있냐면 시그마라는 기호가 나와. 합기호지. 그거에 대한 설명은 뭐 지금 할 수는 없으니까 시그마라고 하는 이제 합기호를 갖다 봤을 때 걔가 가지는 성질과 부정적분이 가지는 성질이 완전히 거의 동일하다 같아요. 시그마의 성질과 비슷하다 보실 수 있어요. 시그마의 성질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럼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냐? 자, 우리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CA의 K라고 되어 있다면, CA의 K라고 되어 있다면, 자, 우리가 얘가 상수일 거니까 C를 좀 앞으로 빼놓고 나서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의 AK입니다. 이렇게 써주실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럼 얘가 가진 의미는 이제 모르는 사람 때문에 얘기할게. 자, 시그마는 합의 뜻이에요. 합. 그러니까 그리스어지. 합에 대한 그리스어, S에 대한 그리스어거든. 그걸 좀 약자로 좀 표현을 한 거고, 너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싸그리 다 더하겠다는 얘기야. 싸그리 다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다 더해 나가겠다는 뜻인데, 자, 그 기호랑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야.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이제 비교를 좀 시켜줄게. 인테그랄은 자, 이렇게 생각할게요. 수열에서의 합은, 이게 진짜 정말 좀 힘든 게, 내가 좀 말하기 좀 힘든 게 뭐냐면, 이 교육 과정이 바뀌어버리면서 이 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싹 사라졌어. 그냥 수투가. 그래놓고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받아들여. 정의 내릴게. 그냥 이걸로 땅땅땅 해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깊이 있는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좀 얘기를 해주자면, 자, 수열의 합은요, 자연수, 그러니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그러니까 첫 번째 있는 숫자, 두 번째 있는 숫자, 세 번째 있는 숫자, 네 번째 있는 숫자들을 갖다가 순차적으로 더하는 거야. 여기까지 인정? 순차적으로 더하신 건데, 자, 우리는 지금 함수의 함수 값들을 쌓아가고 있는 중이야. 그럼 함수 값들이 1에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 2에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 1과 2에서 무수히 많은 숫자들이 있겠지. 그러면 우리가 수열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 수열의 합은요,
수열의 합은 이산적인 느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산이 뚝뚝뚝 끊긴 거야. 뚝뚝뚝뚝 끊긴 애야. 근데 우리가 쓰려고 하는 건 뭐냐면 적분 변수잖아. 적분이라는 기호잖아요. 적분의 기호인 인테그랄은 얘네들 갖다 촘촘하게, 그러니까 얘는 연속적인 합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연속적인 합이. 연속적인 아니지. 연속인 합이다. 연속. 자,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좀 낫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얘기를 할게. 그러니까 내가 깊은 얘기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래 아직은. 그래서 오늘 가볍게만 그냥 이런 거였다라고까지만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우리가 보는 이 인테그랄 기호에, 자, C에 대해서, C라고 하면 안 되겠지. 좀 바꿔볼게. 자, K의 fx에 dx라고 한다면, 얘는 상수야. 상수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앞으로 빼실 수 있다는 거야. 인테그랄 fx에 dx가 있다. 자, 그 다음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에 대해서 자, 뭐 이렇게 쓸까요? ak라고 하는 거랑 플러스 마이너스 bk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무슨 법칙에 의해서? 분배 법칙에 의해서 얘를 갖다 분배하고 얘를 갖다 분배할 수 있다가 하나의 성질이야. 자, 그래서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의 ak에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의 bk. 자,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인테그랄 fx라고 하는 애랑 gx라고 하는 애랑 두 개의 함수를 갖다가 각각 적분을 했다가 친다면 합해진 애고 빠진 애겠지. 합의 함수랑 차이 함수야. 근데 내가 이거를 각각을 분리시켜서 fx dx라 쓸 수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의 인테그랄, 자, gx의 dx로 이렇게 쓰실 수가 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했니? 자, 여기까지 했니? 자, 지금 잘 들어요. 저거 당연히 아는 건데.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으면 너 나한테 그렇게 지난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잖아. 맞아,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건데 정말 대단한 발견 중에 하나를 하신 거거든요. 사실은 수학적으로 대단한 발견 중에 하나를 한 거가 정적분인데, 그 뒤에 있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 썰을 좀 밑밥을 좀 깔고 있는 중이야. 지금 잘 모르겠지만 지금 밑밥을 좀 까는 중이야.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왜 곱하기는 안 되나요? 라고 했을 때 내가 합이랑 완전히 동일하다고 그랬지 그냥. 자, 시그마에 자, k가 1부터 n까지에 대해서 ak, bk라고 하는 얘는 곱한 수열이지. 어떤 수열 두 개를 곱했다는 뜻이야. 그럼 곱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n에 대해서 ak랑 곱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의 bk라고 쓸 수 있니 없니? 이건 절대 쓰실 수가 없어요. 자, 어떤 수열이 존재했고 어떤 수열이 존재해서 그 수열들을 갖다가 곱해버렸으면 완전 새로운 수열이 탄생하는 거야. 그 규칙성이 완전히 깨져버리기 때문에 새로운 수열이 출현하면서 얘네들은 시그마의 분배가 불가능해. 얘는 절대로 가능하실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렇다 보니까 적분에서도 당연히 곱한 거에 대한 적분을 할 수 없다까지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만약에 곱셈으로 되어 있다. 함수가 곱셈으로 되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되냐면 전개하시고, 자, 그 너희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 피적분 함수가 167페이지에 보면 피적분 함수가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지? 그거를 막 공식을 외울라 치지 말고 그냥 곱셈이 나왔어, 전개하세요. 그냥 곱셈이 나왔으면 뭐 하시라고요? 전개하세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들을 좀 풀어볼 건데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이런 얘기를 좀 합시다. 자, 여기서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는 쪼갤 수 있다지. 자, 덧셈과 뺄셈에 의해서는 각각의 함수를 쪼개서 다시 한번 너를 적분할 수 있다는 건데, 반대로 생각을 해봐. 야, 이쪽 방향이 가능하다는 건 너에 대한 역과 정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야? 이쪽 방향이 가능하다는 건 너에 대한 반대 과정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묶어내는 과정도 가능하다라는 거야. 자, 그럼 무슨 얘기지? 뭔가 좀 복잡한 애들이 나왔어. 복잡해 보이면 간단하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를 우리가 배우게 된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거기 169페이지에 확인 체크 문제들을 좀 풀어봅시다. 자, 확인 체크 문제들을 좀 풀어볼 건데, 자, 158번부터. 자, 158번에 1번 문제가 있어. 인테그랄 x의 마이너스 y의 전체 제곱의 dx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자가 두 개 나왔으니까 하나 더 얘기합시다. 문자가 두 개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얘기할게. 자, 잘 들어봐. 부정적분은 fx dx라고 하는 거랑, 자, 인테그랄 fy에 대한 dy는 같은 함수일까요? 다른 함수일까요? 당연히 다른 함수가 돼요. 관점을 잘 보세요. 얘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잖아. 그치? 정해지지 않은, 이거 잘 들어야 돼 진짜. 정해지지 않은 두 개의 함수가 주어졌어. 너를 갖다 적분하면, 자, 내가 너를 갖다 적분하면 원시 함수가 이제 fx가 되시는 거야. 그럼 다시 해서 얘는 x에 대한 다항식으로 존재하지. 근데 내가 너를 갖다 적분하시면 fy가 되면서 y에 대한 다항함수야. 심지어 얘가 뭐가 될지 정확히 모르니까 각각의 적분 상수를 갖다가 붙여주시잖아. 그렇다고 한들 너희들의 함수는 절대 같은 함수가 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처음에 부정적분은, 잘 들어요. 부정적분은 내가 적분하려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하시라고. 내가 적분하려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좀 보셔야 되고, 자, 그럼 내가 이거 전개시키라고 했죠. x제곱에 마이너스 2xy의 플러스 y의 제곱에 전체 dx가 되시는 거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여기서 y는 무조건 무슨 취급하겠다는 얘기야? 상수 취급이야. 내가 보는 변수의 기준이 x이기 때문에 x를 제외한 나머지는 상수 취급을 해주시게 되면, 자, 너네 갖다 적분하실 거니까 3분의 1 x의 3승에, 자, 여기 있는 애는 마이너스 yx의 제곱이다. 이렇게 구조되는 거죠. 여기까지 했니? 자, 그 다음에 플러스 y제곱의 x가 되신다 하고 적분 변수까지 갖다가 써주시면 된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것 중에 지금 159번 문제가 아니라, 자, 저걸로 봅시다. 2번 문제 볼게요. 159번에, 자, 2번 문제를 하나 볼 건데, 인테그랄, 자, x-1분의 x제곱에, 자, dx라고 되어 있으시고, 자, 플러스 인테그랄 1-x분의 1에 대해서, 자, dx인데, 자, 지금 보면 우리 분수에 대한 적분은, 분수함수에 대한 적분은 배운 적이 없어요. 그쵸? 자, 분수함수에 대한 적분은 나중에 가서 배우세요. 미적분 이과 하시는 분들만 필요하신 거니까. 자, 나중에 배우시면, 자, 얘랑 지금 분모 모양만 좀 봅시다. 자, 분모의 모양을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 부호와 서로 반대 관계인 거지. 그럼 내가 이거 부호 처리를 살짝 해주시면, 자, 인테그랄 x-1분의 x의 제곱에, 자, dx가 되실 거고,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주자. 자, 그러면 x-1분의 1이 되시고, 자, dx이니까 각각 쪼개져 있는 거 내가 다시 뭐 할 수도 있다? 합칠 수도 있다 그래서, 자, 합쳐서 보시면 인테그랄 x-1분의 x제곱의 마이너스 1에, 자, dx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얘는 결국 여기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 약분의 관계가 벌어지는. 자, 약분이 되시면서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인테그랄 x 플러스 1에 대한 dx다 라고 이렇게 써주실 수 있고, 결국 너를 적분하시게 되면 2분의 1 x제곱에 플러스 x에 적분 상수까지 붙여서 c까지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되셨죠? 자, 이 계산은 넘어가도록 하고,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160번 문제. 자, 160번 문제 보시면 fx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얘들아, 이거 근데 좀 나도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서 이제 얘기를 해줄게. 자, 문제를 읽을 때요, 특히 이 적분은 그 인테그랄하는 기호가 너무 인상이 강렬하지 않냐? 그래서 인테그랄만 봐. 그 앞에 어떤 걸 갖다가 적분했는지를 안 보시거든. 그러니까 얘는 뭐를 적분했는지까지 꼭 확인을 하세요. 내가 fx라고 하는 애가 이거가 인테그랄, 자, 10x의 9승, 10x의 9승 더하기 9x의 8승 더하기 땡땡땡 가셔서 2x의 플러스 1에 대한 전체를 적분을 하셨었고,
자, F0가 제로라는 얘기는 너를 갖다 적분했을 때 얘는 뭐를 구하기 위해 주냐면 적분 상수를 구하기 위해. 자, 적분 상수를 구하기 위한 함수값을 주고 있는 거야. 함수값을 주시는 거야. 자, 그럼 fx라는 애가 도대체 뭔지 한번 봅시다. 자, fx는 너를 갖다가 다시 쌓아올릴 거기 때문에 x의 10승 더하기 x의 9승 더하기 땡땡땡 가서 x가 되고 플러스 제곱이 되고 플러스 x까지 올 거고. 자, 그 다음 적분상수 붙여줘야겠지. 자, c가 5실 건데 어차피 0 집어넣으면 0이시니까 c 값 자체가 0이 되시겠죠. 여기까지 해야 돼. 자, 여기에 얘를 딱 대입하면 0 넣는 순간 여기부터 여기까지 싸그리 다 0이 되실 거고, 그럼 c 값이 0인 거니까 얘는 쓰실 필요가 없는 거네. 여기까지 이해돼? 자, 요렇게 계산이 되시는 거다. 되셨죠? 자, 그렇게 된다면 F1 갖고 하는 거니까 F1은 결국 뭐부터? 1부터 1까지 땅땅땅땅 1까지 총 몇 개? 10개를 갖다가 구하시는 겁니다. 자, 161번 문제도 하나 더 볼게요. 자, 161번 문제 보시면 인테그랄 x 플러스 fx. 봐봐, 나도 이런다고 쓰면서 fx를 빼먹었잖아. 자, 이러지 말라고. fx는 자, 인테그랄 x 플러스 2분의 x의 제곱이 되셨고 dx예요. 3승이죠, 3승. 3승이 되셨고 dx에 플러스 인테그랄 x 플러스 2분의 자, 8에 대한 dx가 주어졌고, 자, f의 1이 현재 지금 2가 되셨대요. 자, 그리고 fk가 자, f의 k가 자, 3분의 16을 만족하는 실수 k인데, 자, 내가 이거는 풀이를 끝까지는 안 할게. 계산 니들이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좀 계산 과정 같은 거 계산으로 넘어간다 치면 내가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할게. 계산을 좀 너희들한테 좀 맡길게. 또 계산 틀려갖고 시간 잡아먹기 싫어서 그래 지금.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이렇게 만들어졌더니 얘가 또 무슨 분해가 가능하도록? 인수 분해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지시죠. 자, 이제 너희 이쯤 되시면 이만큼 정도의 인수분해에서 뭐가 나올지 정도는 바로바로 보여야 된다. 자, 그럼 너를 갖다가 인수분해에서 약분까지 처리해주게 되면 x제곱에 마이너스 자 2x의 플러스 4에 대한 전체 dx가 되시는 거고, 자, 따라서 내가 구하려는 fx는 자 3분의 1의 x 3승 마이너스 x제곱에 자 4x가 되시고 플러스 c까지 되실 거니까 아까 전에 f1이 2죠? 대입하시면 c 값이 결정이 되실 거고, c 값 결정된 걸 갖다가 또 다시 한번 어디야? 밑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하시면 k 값까지 구하실 수 있겠죠. 자, 이해되죠?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자. 자, 162번 문제. 자, 162번 문제 보시면 fx의 도함수가야. 잘 보세요. 얘가 이제 우리가 무조건 여태까지 쓰던 것들은 fx들만 막 썼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미분이라는 과정을 배우니까 f'x라고 하는 도함수도 출현하고 fx라는 함수도 출현하고 뭐 fx를 또 다시 한번 적분해서 뭐 라지 fx라는 뭐 원샷 뭐 또 이런 함수도 막 출현하고, 뭐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시작해라. 여기는 지금 도함수가 주어졌고 f'x가요. 그럼 4x 3승의 플러스 6x 제곱에 마이너스 2가 되셨는데, 자, f-1이 1인데 f2 구하시는 거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하던 작업들이 굉장히 좀 유사하게 또 말만 바뀐 거지 않니? 그럼 원래 함수를 구해야 너를 갖다 써먹을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내가 너를 뭐 하시면 너를 갖다가 적분을 해주는 순간 얘가 지금 fx가 될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얘를 갖다 뭐 하는 거냐? 자, 인테그랄 자 4x의 3승에 플러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2에 대한 자, 적분면수 잘 확인하시고 너를 갖다가 만들면 x의 4제곱 플러스 2x의 3승에 마이너스 2x의 플러스 적분면수 c까지 만들어주고, 여기서 대입하시면 c값 출현하실 거고 또 대입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해됐니? 자, 그러면 164번 문제 봅시다. 바로 밑에 문제야.
야, 바로 밑에 문제인데 뭐 책을 넘기냐? 자, 164번 문제 보시면 3차 함수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를 때 자, fx는 3차시고요. 3차시고요. 너에 대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래. 자, 적분과 미분의 관계죠. 자, 그런데 라지 fx라고 하는 애가 자, fx에 플러스 x fx 마이너스 2x 4승에 플러스 4x 제곱이 성립할 때 fx를 구하시는 거고 단 f의 1이라고 하는 애가 지금 얼마로 줬냐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주신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좀 끝까지 좀 가볼게. 답까지 좀 낼 수 있으면 좀 내볼게. 계산이 복잡하지 않다면. 지금 주어진 이식 자체가 얘 관계가 성립한다 그랬으면 항등식이야. 준식 자체가 항등식이야. 그래서 내가 뭐 할 거냐? 양분은 미분할 거야. 자, 내가 너를 갖다가 미분을 해보자. 그럼 미분을 하더라도 그 식 자체는 항등식이지. 미분을 하더라도 항등식이니까 너를 갖다 미분하시면 자, fx는 f'x가 되실 거고 자, 여기 함수가 지금 곱함수죠. 곱하기 함수가 되어 있는 거니까 미분을 하시면 앞에 거 미분 자, 뒤에 거 그대로 오시면 되고 앞에 거 그대로 오고 자, 뒤에 거 미분한 상태가 되면서 자, 너를 갖다 미분하신 거니까 8x의 세제곱이 되고 자, 플러스 너를 갖다가 미분하신 거니까 8x라고까지 만들어줄 수 있지.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 있는 fx랑 여기 있는 fx가 사라져.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자, 잘 봐요. fx가 지금 현재 3차죠. 3차죠. 그럼 내가 너를 갖다가 미분을 하시면 몇 차가 출현하겠니? 2차로 나오실 거야. 3차라는 이유를 괜히 준 게 아니겠지. 괜히 준 게 아닐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f'x 도함수로 좀 묶어서 볼게요. 자, f'에 x로 묶으시면 전체가 x 플러스 1로 묶이시는 것까지 이해되나? 자, 그 다음에 이만큼 전체를 내가 좌변을 다 넘겼다 치면 얘가 지금 8x 3승에 마이너스 8x가 되시겠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래서 내가 이만큼을 갖다가 어떻게 볼 거냐면 잘 봐봐. 내가 여기서 8x로 묶을 수 있는 것까지 이해돼? 지금 좌변에 써져 있는 얘를 8x로 묶어봅시다. 그러면 남는 애가 그러니까 남는 게 지금 함수가 x제곱 마이너스 1이 남지. x제곱 마이너스 1이 남으니까 그 인수분해까지 더했다 치면 x 마이너스 1하고 x 플러스 1하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까지 이해돼? 자,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f'의 x에 x 플러스 1까지 나오시는데 얘가 어차피 좌변으면 같다며. 좌변으면 같은 거니까 이만큼의 값이 너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따라서 나는 여기서 뭘 찾은 거야? 너의 f'x라고 한 함수가 너에 대한 함수가 8x의 제곱에 마이너스 8x라는 애가 출현하신 거야. 됐나요? 자, 그럼 내가 너를 갖다가 다시 뭐 해야 하나? 적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fx가 뭔지를 구하실 수가 있겠지. 자, 이제 기호 안 쓰고 여기서 바로 한번 적분을 해보자. 자, 너 바로 적분을 해주게 되면 얘는 몇 분의 몇이 되니? 몇 분의 몇이 되니? 3분의 8의 x 3승인가요? 맞니? 자, 마이너스 그 다음에 3분의 8의 x의 제곱에 플러스 c가 되시고 대입하시면 C값 나오시겠죠. 여기까지 해야 돼요. 내가 잘못 썼지? 여기가 이제 4겠지. 내가 이럴까봐 계산은 니들한테 맡긴 거야. 자, 되셨죠?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보실 건데 그 확인 체크 165번 문제 볼게요. 자, 165번 문제 볼 거고 아마 이거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이제 납득이 좀 잘 안 될 수 있어. 여러분들 이제 납득이 좀 잘 안 될 수 있고 왜 이러지? 라고 좀 납득이 좀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미리 얘기를 할게. 자,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야. 그게 포인트야. 얘는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세요. 자,
자, 연속이라는 거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자, 도함수 그래프랑 원래함수 그래프는, 도함수는 내가 원래함수를 구하기 위해 유도된 함수인 뿐인 거잖아. 그치? 유도된 함수인 거고, 우리는 뭐에 집중을 하는 거였었지? 도함수의 부호와 경향성을 보고 원래함수가 이렇게 흘러가겠구나를 보는 거였지. 자, 그래서 나도 어제 진짜 이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주지 했는데 그냥 결론은 딱 여기 안에 있어. 얘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어야 돼. 그럼 불연속 지점이 나오면 돼, 안 돼? 나오면 안 되는 거지. 어떤 함수가? 원래함수가. 원래함수가 불연속 지점에서 연속이 돼야 돼. 자, 내 말 하는 건 무슨 말이냐? 도함수는 너희들이 굉장히 큰 개념의 오류를 하나 잡아드릴게. 지금까지 다루고 있는 함수들 자체 모든 게 다 연속이었지. 도함수 자체도 연속이었지. 자, 들어라 태건아. 너 도함수가 불연속이야. 적분돼야 안 돼. 도함수가 불연속이래. 도함수가 불연속이야. 원래 함수는 연속이 아니야. 그 얘기하는 거야. 연속이야, 인간아. 연속이라고. 내가 지금 너 그거 모를 것 같아서 너 지금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개념을 들으시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도함수는 부호예요. 부호 변화를 따지는 거예요. 부호의 변화를 따지는 게 도함수예요. 그래서 원래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지를 판단하는 게 도함수는 하나의 보조 도구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 도함수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여기까지 인정? 도함수 그래프 모양이 그냥 x축이 딱 이렇게 쳤을 때 너가 뭐 이지랄로 생기든 저지랄로 생기든 상관이 없다고. 얘가 그냥 딱 중요한 지점만 딱 얘기해. 함수가 이렇게 있어. 얘가 지금 내 도함수야. 도함수란 애가 요 지랄로 생겼어요. 엠나하고 미치게 생겼잖아. 이거 어떻게 그리라는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갖고 내가 원래 함수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이 원래 함수가 어떻게 생겼고 어디에서 그 값을 가지며 어떤 값들을 가지는지를 확인할 때 필요한 거니까. 나한테 필요한 건 이 지점 여기라고. 여기에서 부호 변화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 값, 여기서 그 값, 여기서 그 값, 여기서 그 값을 가지는 걸 확인할 때 쓰는 게 도함수잖아. 여기까지 이해돼? 너를 확인할 때 쓰는 게 도함수야. 너의 도함수 값이 얼마가 됐든지 그게 뭔 상관이야. 여기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일 때 5라는 값으로 나왔다 치자. 그래봤자 어쩌라고요. 그냥 원래 함수가 뭐 요쪽 파트면 지금 증가하는 쪽이겠지? 도함수가 양수니까 뭐 원래 함수가 뭐 요렇게 가고 있겠대. 이런 식으로 원래 함수가 가고 있대. 그래? 오케이. 근데 너라는 지점에서 그 접선의 기울기가 5라는 거지. 너에 대한 함수값이 5라는 걸 주고 있는 게 아니라고. 여기까지 내 말 이해했어? 자, 그러다 보니까 도함수가 현재 불연속이세요. 식을 볼게. f'x가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만 하고 싶게. f'x가 자, 지금 현재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이시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 자, 그 다음에 2x의 플러스 1이신 상태에서 x가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작으신데 불연속이잖아. 어느 지점에서? 마이너스 1인 지점에서. 도함수가 불연속이야. 열받아. 도함수가 불연속이야. 큰일이네. 빵꾸 뚫렸잖아. 빵꾸 뚫렸니? 1넣으면 마이너스 1넣으면 마이너스 1일 거고, 마이너스 1넣으면 2니까 함수값도 다르네. 완전히 뚜껑 켜져 있어. 심지어 마이너스 1인지는 뚜껑 켜져 있어.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이런 거 뭐 따질 필요도 없겠지. 근데 따질 필요 있어? 좌극한 우극한 따질 필요 있어? 없어? 따질 필요가 없다고. 그냥 너에 대한 함수값 자체가 양수 쪽에 있니 음수 쪽에 있니 이것만 판단하면 된다고요. 자, 그럼 내가 이거에 대해서 원래 함수를 구하려면 내가 너네 갖다 당연히 뭐 해야겠어? 적분을 하셔야겠죠. 자, 잘 들어요. 적분을 하실 거예요. 하신다는 건
내가 너의 각각의 함수에 대해서 적분을 하실 건데 내가 적분을 하고 난 결과에 대해서는 자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얘가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잘 들어요. 잘 생각해 볼게요. 여기는 연속이에요, 불연속이에요? 불연속이에요. 하지만 너는 무슨 함수라고요? 너는 도함수시라고요. 너는 도함수이시다 보니까 너에 대한 도함수의 함수값이 존재하든 뭐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위치가 x축 기준 위에 있니 아래에 있니가 중요한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그럼 내가 원래 함수로 넘어갔을 때 문제에서 언급한 것 자체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 되시니까 끊기는 곳이 발생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함수값이 정의가 되셔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뭐 너한테 붙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등호와의 관계가 여기 붙든 중요한 건 아니야. 왜? 연속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야, 얘들아, 도함수가 불연속이다? 그 원래 함수가 불연속일 수도 있는 거야. 상황 이해돼? 원래 함수가 도함수가 불연속이야? 원래 함수가 불연속일 수도 있어. 하지만 문제 자체에서 언급한 것 자체에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를 했으면 그 지점의 함수값이 정의가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 끊김없이 이어져야 되니까 적분을 하고 났을 때는 무조건 얘 함수값이 정의가 되셔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해냈니? 자, 이 도함수가 불연속일 때에서의 함수값을 구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수투 지나서 이과 과정 더 깊이 들어가서 미적분 과정에서. 자, 166번부터 좀 볼게요. 자, 166번 문제 보면 지금 곡선 y가 fx에서 0,1을 마이너스 1을 지난대요. fx가 이거를 지나보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f0가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값을 주고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곡선 위의 임의의 점 x, y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자, 외부의 점이지, 곡선 위의 점이구나. 위의 점, 자, 위의 점 x, y에서, 자, 여기에서 너에 대한 기울기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도함수를 주신 거지. 자, 너에 대한 도함수가 3x 제곱에 마이너스 6x에 플러스 4가 되고 f의 마이너스 1을 구하세요. 뭐 계속 똑같죠, 관점이. 그냥 말만 조금 달라지는 것 뿐이고 하시는 작업들이 계속 똑같다. 자, 결국 너에 대한 부정적분의 계산을 좀 해주게 되면, 자, 부정적분 계산하면 x의 3승, 자, 마이너스 3x 제곱에 플러스 4x에 플러스 c까지. 적분성수 나왔고 여기 있는 거 어디 갔니? f0일 때 마이너스 1을 했으니까 c 값이 현재 마이너스 2가 되시겠죠. 여기까지 했나요? 자, c 값이 현재 마이너스 2가 되시는 거고 여기다가 지금 마이너스 1 넣고 계산할 거니까, 자,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2까지 해서 답이 마이너스 10으로 나오시겠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자. 자, 그래서 또 167번 문제 보면 앞에서 했던 것들 모든 걸 계속 연속적으로 이제 계속 끌어다가 다시 계속 쓰고 있지. 그치? 미분과 적분의 관계는 어쩔 수 없이 밀접하니까. 내가 수투 맨 처음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했었어. 앞에 거 계속 까먹지 말고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계속 사용이 될 거다. 자, 그래서 보면 167번 볼게요. 자, fx라고 하는 애가요. fx라고 하는 애가 인테그랄. 자, 5x 제곱에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1에 대한 자, tx라고 주어졌는데, 자, 봐봐. 자, 리미트 x가 1로 가실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의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f1이죠. f1이라는 값을 뭐란 얘기인데, 자, 이걸 봤을 때 너희들이 저거 미분 계수구나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얘는 극한값의 계산이구나 까지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 f의 1은 얼마다? f의 1은 0인가?
여기 0 되는 거고 분모도 뭐 되는 거니까 0 되시는 거니까 0분의 0꼴의 부정형 계산이네. 여기까지도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만큼은 지금 x 플러스 1분의 자, 리미트 x가 1로 가실 때 x 마이너스 1분의 f의 x에다가 f의 마이너스 1이 하나 있으시고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1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만큼이 지금 1였으니까 자, 2분의 1에 f'의 1의 값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건데 결국은 여기 있는 애를 뭐 하라는 얘기야? 미분하시라는 얘기겠죠. 자, 여기 있는 거 미분하시면 그 값이 계산이 되실 거고 자, 너를 갖다 적분한 상태에서 다시 미분하신 거잖아. 적분한 상태에서 다시 미분하신 거니까 f'x는 그냥 5x제곱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 될 거다. 자, 됐죠? 자, 여기다가 1 집어넣으시면 이만큼의 값은 3으로 계산되시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되니?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자, 170번 문제를 볼 거고 169번은 그냥 단순 노가다 계산이라서 170번의 얘기를 좀 할게. 170번 얘기를 좀 할게. 자, 도함수가 f'x인데요. 도함수가 f'x인데요. 얘가 k의 x제곱 마이너스 4라고 되어 있고 자, k가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도함수가 위로 볼록한 함수가 되실 거고 원래 함수는 감소하는 형태의 그림이 나오겠지. 감소하는 형태의 곡선이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fx의 극대값이 자, 잘 봐봐. fx의 극대값이 20이시고 자, 그 다음에 극속값이 마이너스 10일 때 fx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현재 지금 이 도함수의 그래프가 어쨌든 최고차항에서는 음수라고 나왔잖아.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마이너스 2라는 거랑 2라는 거에서 극대랑 극소를 가지겠지. 자, 지금 봐봐. 음수에서 양수로 바뀐 거잖아. 그치? 그럼 그림 자체가 어떻게 감소하시다가 증가로 바뀌시는 거니까 이 지점이 극소 지점이 되시는 거고 여기가 극대 지점이 되시는 거지. 그럼 원래 함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라고 생각해주면 내가 너에 대해서 그림 대충만 그려볼게. 내가 지금 감소하시다가 증가하시다가 감소하는 자, 이런 형태로 그림이 만들어지겠죠. 그렇다면 잘 봐봐. 여기서 지금 극소값이 마이너스 10이라는 거는 너희들한테 뭘 주고 있는 거냐? 자, f에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값을 주고 계신 거고 자, 그 다음에 f에 2라는 값이 현재 20을 주고 계시는 건데 내가 이거는 풀이랑 2개 정도 보여줄게. 그러니까 해설지랑 좀 다른 풀이 하나 보여줄게. 해설지랑 다른 풀을 보여줄 거고 첫 번째는 이럴 수밖에 없죠. 원래 함수를 좀 찾으러 갈 수밖에 없죠. 첫 번째는 자, 첫 번째 풀이는 뭐 해설지 풀이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야. 자, 너를 뭐 할 수밖에 없어? 적분할 수밖에 없지. 그래야 내가 원래 함수가 어떻게 나올지 확인이 될 거니까. 자, 너에 대한 부정적분을 갖다 시키시면 자, 인테그랄 k에 대해서 x제곱에 마이너스 4가 되시고 dx시니까 너 적분했다 쳤으면 지금 얘가 3분의 1의 k에 3분의 k라고 쓸게요. 자, 3분의 k에 대해서 x 3승 자, 마이너스 4k 2k의 x의 제곱이 x가 되실 거고 플러스 c까지 오시겠죠. 자, 여기까지니? 자,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게 k도 구해야 되고 c도 구해야 되니까 함수값을 몇 개 주신 거야? 2개 주신 거야. 자, 그래서 이거 좀 대입을 해볼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8이겠지? 자, 8k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넣었으니까 플러스 4k가 되실 거고 자, 플러스 c가 일단은 마이너스 12가 된다. 자, 이렇게 되는 거 하나. 자, 그 다음에 2도 한번 집어넣어 볼게. 이거 정리를 하고 가자. 이거 마이너스 8k 되실 거고 플러스 12k 자, 플러스 3c가 마이너스 36이시니까 자, 4k에 플러스 3c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36이라고 일단 식을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저기 마이너스 2k 아니잖아요. 어디요? 여기요? 4kx죠? 맞죠? 4kx니까 여기다 8 들어가야겠지? 그럼 여기가 계속 또 틀렸네. 자, 마이너스 8k에 플러스 38이 24k가 되고 플러스 3c가 되고 마이너스 36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계산할 거니까 16k가 아니라 16k 플러스 3c가
마이너스 36이라고 일단 하나씩이 만들어질 거고. 자 여기다가 이제 2도 좀 집어넣을게. 자 2 집어넣었더니 3분의 8 3분의 8에 마이너스 8K가 되나? 마이너스 8K가 되시고 플러스 C가 되고 얘가 이만큼 20이시니까 자 8K에 마이너스 24K가 되실 거고 그 다음 플러스 3C가 얼마가 되는 거야? 60이 되는 거네. 그럼 이거 두 개 연립하시면 K값 나오겠지. C값도 나오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 fx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완성시킬 수 있는 것까지 이해되니? K랑 C를 이렇게 연립하시면 되는 거잖아. 근데 나는 지금 딱 요 풀이 과정도 뭐 나쁜 풀이 과정은 아니야. 이것도 맞는데 조금만 좀 생각을 좀 한번 해보고 올게. 이런 생각을 해보자. 내가 너희들한테 알려줬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극대값과 극소값과 대칭의 중심점, 자 그 다음에 접선을 그었을 때, 극소의 접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 극대의 접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들이 모두가 등간격을 이루면 8칸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었지. 기억나요? 자 여기서 이렇게 내가 선을 하나 만들어 보자. 그럼 현재 극소값이 마이너스 10이라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지금 현재 y는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직선이 만들어지신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요 지점이 얼마냐면 요 지점의 x값이 현재 마이너스 2가 되시고 너와 너의 평균에 해당하는 대칭의 중심점이 현재 지금 0이신 거야. 여기까지 되니? 너와 너의 평균에 해당하는 대칭의 중심점이 0이신 거니까 자 여기서 지금 여기 이만큼이 여기에 x좌표가 지금 0이실 거야. 여기 x좌표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왔을 때 이 지점이 2야.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될까요? 4가 되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걸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렇게 방정식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 어차피 이 점하고 이 점하고 두 개의 접점이 나왔잖아요. 자 얘는 접점이신 거고 이건 교점이신데 접점이면 인수 몇 개 써야 돼? 3차니까 2개 써야겠지. 자 얘가 왜 3차야? 아니 주어진 지금 도함수가 2차니까 원래 함수는 3차 일수밖에 없는 거잖아. 자 그래서 f의 x에다가 자 얘 교점이 마이너스 10이지 플러스 1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2랑 4를 가지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이게 이해되면 돼. fx의 플러스 12는 0이라고 하는 것에 두 근이 주어졌고 마이너스 2랑 4잖아요. 근데 이 마이너스 2는 무슨 근일 거냐면 얘는 중근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돼? 자 여기는 좀 지워놓고 좀 갈게. 두 번째 풀이 보여줄게. 자 계산은 좀 지우고 자 그럼 요만큼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써야 되니까 fx의 플러스 12라고 하는 애가 어차피 최고치 한계수 변함없지. 자 이만큼이 k에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4 이거에 x 마이너스 4라고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겠네. 그럼 같은 방법으로 이쪽에서 얘가 이렇게 접선을 그려줘. 그럼 여기가 지금 현재 20이겠지 y는. 여기가 y는 20이라는 점이고 지금 여기서 만나는 이 점의 좌표가 얼마일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4일 수밖에 없지. 두 칸이잖아. 여기가 지금 2였고 0이었고 마이너스 4였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4가 되시는 거야. 자 저기서 만들어지는 방정식이 fx의 마이너스 20이라고 하는 얘가요. 자 k에 대해서 x 플러스 4라는 애가 하나 나올 거고 지금 여기서 접점을 쓰신 거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고 보셔도 괜찮은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이제 위아래 식을 잘 엮어서 k 값만 찾으면 끝나겠지. 위아래 식을 잘 엮어서 k 값만 찾으면 끝나. 자 그래서 fx라고 하는 애가 자 k에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그 다음 x 마이너스 4라고 보면 너 이렇게 넘겨보자. 마이너스 12가 돼. 이거나 너를 이렇게 넘겼다 치면 k에 x 플러스 4의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에다가 여기에다가 플러스 20이라고 하는 이 식이 서로 한 등식이 되시지. 여기에 내가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상관없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여기 있는 x에다가 뭐 4가 됐든 2가 됐든 뭐 하나 집어넣자. 2 집어넣을게. k에다 2 집어넣을게. 그럼 여기다 2 집어넣었으니까 4의 제곱이 16이고 여기다 2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 되면서 마이너스 32k에 마이너스 12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12라고 하는 애가 얘가 싸그리 날아가시면서 여기가 20이 되면서 따라서 k 값이 마이너스 1로 나오시겠죠. 요 풀이 과정 이해됐니? 자, 요 풀이 과정 이해되셨고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하나만 딱 집어넣으면 여기다 넣든
마이너스 1을 딱 집어넣어서 그냥 이거 전개하시면 그게 fx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돼? 자, 너희들한테 내가 그 비율 관계 알려줬던 거 이런 거 할 때 식 세울 때 편하게 쓰라고 알려준 거야. 자, 지금 앞에서 했던 풀이 과정보다는 훨씬 더 심플하게 갈 수 있지. 자, 주고 창창 막 더하기 빼기 하면서 막 연산하면서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식 세울 때는 이런 비율 관계 이용하면 좀 더 편하게 구할 수 있겠구나.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요 문제 얘들아,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꼭 복습 한번 하세요. 이 문제는 실제로 풀이가 나온 대로, 그러니까 해설지에 풀이가 나온 대로 내가 맨 처음에 했던 첫 번째 풀이 방법도 해보시고 그것도 해보시고 얘도 해봐서 답이 똑같이 나오는지 확인을 꼭 마지막에 해봐. 알겠니? 자, 만약에 답이 다르게 나왔어. 그러면 니들이 계산 틀린 거야. 자, 171번 문제 하나 하고 정적분으로 넘어가죠.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임의의 실수 xy에 대해서. 자, 일단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하셨으니까 fx는 연속이시고, 그죠? 임의의 실수 xy를 했으니까 준식 자체가 항등식이야. 얘가 항등식이세요. 자, f의 x 플러스 y라고 하는 애가, 자, fx 플러스 fy에, 자, xy에 대해서 x 플러스 y를 만족시키고 f 프라임 제로가, 얘가 이해되셨고요. fx 구하시는 건데 이거 우리 미분할 때도 했던 거야. 미분할 때도 도함수의 정의의 성질을 이용해서 도함수의 정의의 그 모양을 만들어서 얘를 갖다가 식을 구하는 과정이었거든. 그때 이거 뭐 하자 그랬지? 이항하자. 자, 좌변에 있는 식 이항하시면 fx 플러스 y에, 자, 마이너스 fx가 되실 거고 얘가 자, fy에 플러스, 이거 정리 좀 하고 할게요. x제곱 y가 될 거고 플러스 xy의 제곱이 되실 거야. 근데 내가 이걸 갖다가 양변을 뭐로 나누자 그랬지? y로 나눠버리자고. 근데 y로 나눌 때 그냥 나누실 수가 없으니까 얘가 0이 아님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자, 리미트 y가 0으로 간다는, 여기도 리미트 y가 0으로 간다 해서 y가 0이 아님을 이용했었죠. 자, 이렇게 갖다 치면 얘가 지금 f 프라임 x가 되실 거고, 자, 지금 내가 해준 이 풀이 또한 여러분들 해설지랑 다른 풀이다. 해설지랑 다른 풀이니까 보세요. 자, 위에 있는 거랑 풀이가 달라요. 자, 이렇게 놓으시면 이렇게 한 덩어리 찢을 수 있고, 자, 이렇게 지금 한 덩어리 하나 찢을 거야. 근데 내가 확인해 볼게. 0, 0, 0, 0, 0, 0, 0, 0을 다 집어넣으면 그냥 0이지. 그럼 f0 또한 뭐가 된다는 얘기야? 0이 된다는 얘기야. 자, 여기에서 x가 0이고 y가 0을 대입하면 f의 0은 0이라고 나오시는 거니까 결국에 여기에서 지금 보고 있는 이만큼이 f'의 제로를 뜻하는 거였었지. 자, 그래놓고 나서 여기서 이만큼 또 찢어보시면, 자, 플러스, 자, 리미트 y가 0으로 가실 때 여기는 x제곱에 플러스 xy라는 식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실 거면 여기 있는 것까지 다 계산을 하고 나면 f'x는 어차피 너는 0으로 수렴하실 거고, 여기 있는 x제곱은 그냥 상수 나오시면 되죠. x제곱 나왔고 f'x가 0이, 제로가 0인 6이니까 얘가 이렇게까지 해서 도함수가 구해지겠네. 여기까지 이해돼? 자, 여기까지 도함수를 구해놨으면 얘가 너를 다시 뭐해서 적분을 시키시면 적분을 시켰으니까 뭐 나오나요? x 3분의 1 x 3승인가요? 3분의 1에 x 3승에, 자, 플러스 6x까지 만들어지겠지. 여기까지 됐니? 근데 어차피 f0가 제로니까 적분 상수도 0이겠죠. 여기까지 해야 돼. f0은 0이 됐으니까 적분 상수가 0이야.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야. 얘가 지금 뭐가 되는 애니까 fx잖아. 되셨죠? 자,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드디어 좀 썰을 좀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네. 자, 칠판 한번 정리하고 갈게.
자, 좀 가볼게요. 자, 거기서 나오는 애가 정적분의 정이야. 자, 정적분의 정이라고 돼 있고. 자, 그럼 정적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애가 뭐였었냐면 지금까지 했던 애가 부정적분이었어. 부정적분이셨어. 자, 지금까지 했던 애가 부정적분이신데 이제 정적분 넘어갈 거야. 근데 부정적분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봅시다. 자, 우리가 뭐라 쓸 수 있었었냐면 fx에 자, dx라고 치신다면 자, f'x가 f의 dx라고 친다면 얘는 우리가 이제 뭐라 쓸 수 있죠? 너를 적분한 결과는 fx의 플러스 c가 되실 거다. c가 되실 거다. 자, 너에 대한 fx의 dx고 자, fx의 원시함수를 fx의 원시함수가 자, 라지 fx라고 하신다면 라지 플러스 한다면 라지 fx 플러스 c다.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니? 그치? 자, 이거였는데 자,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부정적분에서 정적분이 됐다는 건 부자가 빠졌으니까 정해졌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해야 되니? 정해졌다는 얘기야. 얘는 결정됐다야. 결정이 됨. 자, 요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무슨 짓을 했냐면 이런 거거든요. 이런 짓을 해본 거예요. 아, 그래, 그럼 내가 여기다가 x에다가 내가 a를 한번 대입을 했잖아. x에다가 a를 한번 대입해볼게. 그럼 x에다 a를 대입하면 자, 요거에 대한 계산 결과가 지금 fa의 플러스 c라고 이렇게 만들어지지. 자, 그 다음에 x에다가 내가 b라는 값도 집어넣으면 자, f의 b에다가 플러스 c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자, 이걸 왜 이런 짓거리를 하냐면 그러니까 이 인간이 그러니까 이걸 발견하신 분들이랑 뭐 이제 공부하신 뭐라 해야 되니? 위대하신 분들이죠. 다 만들어낸 이 인간들이 정말 노력을 통해서 이걸 한 거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수투 과정 내에서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다 드러내버리고 미적분으로 넘겨버렸어. 원래 얘네들에 대한 증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얘네들을 갖다 설명하는 이 정적분의 정의를 갖다 얘기하는 데 있어서 원래 뭐가 필요하면 구분구적법이라는 게 있어요. 말이 좀 국어도 더럽지. 구분구적법이라는 애가 있어. 자, 그게 뭐냐면 자, 그냥 단어만 얘기해 줄게. 구분구적법이야. 자, 구분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얘기냐? 얘를 갖다가 나눠버리겠다는 얘기야. 나눠버리겠다는 얘기고 구하는 법인데 여기서 적자가 뭐냐면 우리들 면적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그때 쓰는 적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도형을 세분화시켜 나눈 다음에 걔네들을 갖다가 면적을 구하는 방법을 갖다가 구분구적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면적도 마찬가지고 부피도 마찬가지야. 부피도 쌓아 올리는 거잖아. 쌓아 올리고 얘네들 막 다 더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제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제일 밑에서부터 막 쌓아 올리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뭐라 그랬더라? 최적이라고 그러죠? 최적한다 그러죠? 들어본 적 없죠? 옛날 말이야. 자, 어쨌든 노인네 말이야. 나 때는 막 그런 얘기 썼어. 어쨌든 그런 방법을 이제 구분구적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썰 아닌 썰을 풀어줄게. 그냥 썰 아닌 썰이고 이거는 뭐 니들이 뭐 어딜 가든 다 찾아볼 수 있는 거니까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세요. 어떤 함수 fx가 있다 쳐보죠. 자, 원래는 이게 교육과정이 아니야. 교육과정이 아닌데 그냥 내가 너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할게. 자, 적분이라는 거는 쌓아 올리고 있는 중이잖아. 지금 더해가는 중인 거지. 그치? 구하고 있는 거고 관점 자체가 넓이지. 자, 이렇게 지금 내가 만들어 볼게. 자, 그래서 어떤 식을 했냐면 자, 여기가 0이라고 치자. 0이고 자, 여기가 이만큼 와서 얘가 1이라 쳐봅시다. 1이라 쳐볼게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싶냐면 자, 우리가 이제 도형, 다각형 같은 경우에 넓이를 구하는데 크게 문제가 안 되죠. 그죠? 삼각형, 사각형 이런 거 구하는 거 밑변 곱하기 높이 하시면 돼. 그치? 근데 곡선은 어때? 그 넓이를 구하기가 힘들지. 구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할까 고민하시다가 무슨 짓을 했냐면 얘를 다 쪼개. 자, 어떻게 쪼개냐면 기준을 자꾸 쪼갤 거거든? 기준 자꾸 쪼갤 거야.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쪼갰어.
근데 요 사이를 내가 지금 되게 간격을 지금 다 일정하게 자르는 거야. 어떻게? 간격을 일정하게 잘라주는 거야. 간격을 일정하게 다 등분을 시켜. 근데 얘를 몇 개를 등분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총 n개를 시켰다고 쳐봅시다. 자, 요 사이의 간격을 총 그러면 n 등분하신 거지. 그럼 저 n 등분한 거를 갖다가 무슨 짓을 했냐? 기준을 잡을 건데 내가 오른쪽 끝을 기준 잡을게. 오른쪽 끝을 기준 잡아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수선의 발 하나 딱 내려. 자, 그러면 여기서 수선의 발 이렇게 딱 내렸을 때 무슨 각형이 나와? 사각형이 나오지. 직사각형이 나와. 여기서 이쪽에다 선을 긋고 이렇게 직사각형. 여기서 이렇게 직사각형. 이렇게 직사각형. 자, 이렇게 직사각형.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을 탁 만들어. 자, 그러면 잘 봐요. 요 가로 한 칸의 길이는, 이 가로 한 칸의 길이는 내가 0부터 1까지를 총 몇 등분 하신 거니까 n 등분을 하신 거니까 이 가로 하나는 n분의 1이 되시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럼 문제는 뭐야? 이제 저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요 높이지. 이 높이가 사실은 잘 봐봐. 여기가 지금 현재 x좌표가 n분의 1이세요. 이 n분의 1에 대한 함수값이 높이지. 그러면 니들이 보고 있는 요 직사각형 한 개의 넓이는 n분의 1에 곱하기 f에 대한 n분의 1이 되실 수밖에 없잖아. 여기까지 돼? 여기까지 돼? 그럼 두 번째 있는 이 사각형은 여전히 가로의 길이가 얼마짜리야? 1짜리야. 높이는 여전히 지금 너에 대한 무슨 값이 되죠? 함수값이 되시지. 여기까지 돼요? 너에 대한 함수값이 되시면서 요 지점의 좌표는 그러면 좌표는 여기가 n분의 1이잖아. 그럼 그 다음 칸으로 갈 때 n분의 1칸만큼 움직인 거니까 n분의 2가 되시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지금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너희들 직사각형 넓이 구할 수 있잖아. 이제 와서 나한테 지금 직사각형 넓이를 못 구하겠으면 환자는 없으시잖아. 그럼 두 번째 있는 너의 넓이가 이렇게 생기시겠네. 그럼 세 번째는 너에다가 이렇게 생기실 거고요.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잘 봐봐. 그럼 내가 결국 뭐 한 거냐? 이 넓이를 쌓아갔어. 자, 그래서 쌓아갔다 봤는데 정확히 얘가 이 함수랑 일치해. 이 넓이가, 전체 이 넓이가 내가 이렇게 직사각형 넓이들을 막 이렇게 쌓아서 더해갔단 말이야. 더해갔는데 니들이 볼 때 이 더해진 직사각형의 넓이와 곡선으로 둘러싸인 이렇게 생겨있는 이만큼의 넓이가 정확히 일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뭐가 생겨? 오차가 생기잖아.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에는 이만큼의 오차가 생겼고요. 이만큼의 오차가 생겼고요. 여기에 오차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내가 생각을 해보자. 저 등분을 지금 몇 개 한 거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밖에 안 한 거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오차 크기가 커 보이지. 그럼 생각을 해봐. 잘 들어요. 요 한 칸 보이시나요? 요 한 칸을 내가 다시 한번 10등분 했다고 한번 쳐보자. 그냥 쉽게 10등분만 했다 쳐볼게. 그러면 요만큼 이렇게 되겠지. 그런 상태에서 내가 지금 이 작업을 또 한 거야. 요렇게 계속 만들어 본 거야. 그럼 그 오차는 줄겠어? 늘어나겠어? 점점 줄겠지. 야, 10등분만 해도 내가 그림으로 그려도 줄었는데 이걸 100등분, 1000등분, 1억 등분.
그 이상에 해당하는 무한히 많은 등분을 시켜버리면 그 오차의 범위는 점점 작아지면서 결국에 뭐의 형태로 보일까? 그 오차조차도 점으로 보이겠지. 여기까지 해야 돼? 그 오차조차도 점으로 보이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여기 안에 있는 너희들에 대해서 지금 봤더니 n등분했을 때 첫 번째, n등분했을 때 두 번째, n등분했을 때 세 번째면 내가 땡땡땡땡 가서 n등분했을 때 k번째 k번째에 해당하는 직사각형의 넓이만 직사각형의 값만 직사각형의 이 높이를 표현할 수 있지 않아? 그게 뭐야? 수열이잖아. 그게 수열이라고.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 n분의 4, n분의 5, n분의 6 땡땡땡땡 가서 k번째 같다는 게 결국에 f에 대해서 n분의 k번째를 보겠다는 뜻이지 않냐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읽을 때 가로는 현재 n분의 1이 되신 거고 세로는 뭐가 되나요? 여기까지 해야 돼? 근데 걔네들의 싸그리 다 뭐 할 거지? 싸그리 다 뭐 할 거야? 더 하실 거잖아. 싸그리 다 더 할 거니까 우리가 그 싸그리 더 하는 과정. 시그마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면 자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까지 n분의 1에 써주면 결국에 니들이 보고 있는 애가 지금 결국 뭐가 되는 거야? 가로 곱하기 세로들이 되면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들을 갖다가 싸그리 더하고 있는 과정인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돼? 그런데 여기에서 얘가 지금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인데 내가 이거의 등분을 무한히 보내버린다면 그 오차는 점점 뭐에 가까워지며 이 넓이와 가까워지면 결국은 이 넓이가 된다는 거잖아. 이해돼? 그러면 얘가 점점 등분을 많이 무한대로 보낸다는 컨셉 자체가 뭐야? 리미트지. 이해돼? 리미트가 되시는 거고 n을 무한대로 보내시면 그 넓이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이 곡선의 넓이가 되실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게 정적분의 정확한 정의야. 근데 이거를 드러내버렸어. 그러니 내가 답답해 안 답답해?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문제에서는 그냥 딱 얘기할 때는 뭐라 그러냐면 너한테서 너를 갖다 뺀 게 정적분의 정의다. 그걸 외워라. 미친 교육과정 개 또라이 같은 새끼. 이 돼버리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결국에 이만큼을 갖다가 걔 복잡해. 아 선생님 너무 복잡한데요. 아 외우지 말아요. 이만큼을 우리가 뭘로 바꿔? 인테그랄. 내가 말했지. 자 리미트라는 개념을 빼버리면 뚝뚝뚝뚝 끊기는 이산적인 합이야. 근데 내가 너를 갖다가 극한을 향한 컨셉을 딱 꺼내는 순간 무한히 빠짐없이 그 수들을 연속적으로 쫙 다 더하는 거니까 얘는 연속적인 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 연속적으로 내가 무슨 각형의 직사각형의 넓이들을 갖다 더하시는데 그 관계 자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fx라고요. 그 함수 fx라는 곳에 대한 면적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dx라고 이렇게 처리하시는 게 지금의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내가 구했니? 0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만 가신 거니까 1까지만 가신 거니까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쓰냐? 0부터 1까지 인테그랄 fx dx라고 하면 자 이걸 갖다 우리가 정적분 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잊어버려도 돼요. 내가 지금 한 말은 잊어버려도 돼요. 이건 몰라도 돼요. 지금 현재 스투 과정에서 아마 내가 이걸 영상을 올려서 누군가가 내 영상을 보는데 저 새끼 스투인데 왜 저 구분부족법을 설명하지? 저 새끼 선 넘네 이럴 수도 있거든. 아 진짜야. 농담하는 거 아니야. 안 나와. 뒤쪽에 기하적인 의미까지 내가 미리 얘기를 좀 땡겨서 얘기를 한 거야. 어느 정도는 좀 땡겨서 얘기를 한 거거든. 뒤쪽에 있는 얘기를.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보기로 약속을 한 거냐면 잘 봐봐. 그 오차의 범위들 있지. 오차의 범위들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줄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드릴 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곡선이 있고요. 자, 이렇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A부터 곡선 너무 좁게 그렸는데 곡선 너무 좁게 그렸어. 이렇게 할게. 힘들어. A부터 B까지. 여기가 A시고 여기가 B신 거야. 자, 너를 갖다가 방금 전과 똑같은 작업을 시켜드릴 거야. 방금 전과 똑같은 작업을 갖다 시켜드릴 건데,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몇 등분을 시켜? N 등분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N 등분을 한다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서부터 한 칸 막 이렇게 좀 쪼개 나가겠지. 그럼 이 안에 봐봐. 요렇게 지금 만들면서 요렇게 만들면서 요렇게 하나 만들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잘 봐요.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요렇게 직사각형 하나 만들었거든. 오른쪽 끝을 기준으로 요렇게 직사각형 만들었어. 근데 여기 왼쪽 끝을 기준으로 이렇게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면, 잘 봐봐. 빨간색으로 체크하고 있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와 저 넓이와 확대시켜줄게. 이렇게 있어. 여기야. 기준을 잡았다고. 해서 여기서 내가 이쪽에다가 선을 딱 그리면서 직사각형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지금 직사각형이 만들어져 있겠지. 이해됐냐? 오른쪽 끝으로 내가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 거야. 왼쪽 끝을 기준해서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을 이렇게 노란 색깔 직사각형을 만들 거야. 이해돼? 그러면 내가 실제로 구하려고 하는 도형의 면적은 빨간 색깔 직사각형의 넓이와 노란 색깔 직사각형의 넓이 사이에 존재하겠네. 너와 너의 사이에 존재하네. 양쪽 끝과 양쪽 끝 사이에 존재하네. 그런 정리가 뭐였지? 샌드위치 정리. 이쪽 끝 사이에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있는 거 아니야? 이해됐어? 내가 그래서 얘네들 아까 뭐 한댔지? 어디로 보낸다고? 극한에 보내버릴 거라고. 그럼 얘네들 극한에 보내버리면 결국 그 컨셉이 뭐냐? 너희들의 등분을 쪼개서 결국은 어떤 범위로 만들겠다는 얘기야. 쪼갰어. 쪼개놓고 나니까 여기 이만큼 여기 안에서 생기는 요 면적이랑 요 면적의 차이에 여기에 얘가 존재하실 거고, 이걸 내가 또 등분해서 요렇게 보면 지금 여기 보면 이거 진짜 너무 너네 나중에 집에 가서 그려봐. 집에 그려봐서 한 1000개만 그려봐. 그 오차 범위가 굉장히 뭐 할 수밖에 없어. 좁아질 수밖에 없으니 결국은 이 함수의 점들이 쭈르륵 또 다 연결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내 말 이해되냐? 봐봐요. 그렇다. 요거 한 칸의 길이는 뭐가 되겠어? 한 칸의 길이는 n분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A에서 B까지시니까 B에서 A를 빼신 겁니다. 거기에 곱하기 fx야 요 지점의 함수 x좌표는 자 보세요. 이 지점에 대한 x좌표는 A에서 한 칸 길이가 n분의 b-a가 되시니 n분의 b-a만큼이 가신 곳이 이 점의 좌표가 되죠. 그래서 너에 대한 세로 길이에 해당하는 이 세로 길이가 결국은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너에 대한 함수 값이 세로 길이잖아. 이렇게 씌워서 곱하시면 결국 몇 칸짜리에
내가 그림 좀 잘못 그렸구나. 여기 끝에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요 직사각형 한 개의 넓이가 되시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이 컨셉을 방금 전에 내가 앞전에서 얘기했던 컨셉으로 그럼 너네 갖다가 등분해고 했을 때 n번째 있는 그 직사각형의 넓이까지의 합을 봐야 되는 거잖아. 그 넓이까지의 합을 봐야 되니까 그때까지의 그 문제, 그 직사각형의 넓이가요. 잘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가로의 길이는 정확히 n분의 a 마이너스 B 미쳤구나. b 마이너스 a라고 해서 가로가 세팅이 됐어. 곱하기 내가 세로로 세팅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k번째 있는 곳에 대한 너에 대한 세로의 길이는 a부터 출발. n분의 b-a에 대한 k가 딱 붙으실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럼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세로 길이. 이만큼이 무슨 길이? 가로 길이. 그거를 갖다가 내가 합하자고요. 어디부터? 1부터 n번째까지. 너가 변함에 따라 몇 번째까지? n번째까지. 근데 내가 너네 갖다 어디로 보낸다고요? 무한대로 땅 보내버리는 순간 봐봐. 얘가 뭘로 바뀌어? 인테그랄로 바뀌시는 거고 fx, dx가 되시는 건데 자 얘는 무한대로 보내버린대. 자 무한대로 보내버린데 얘를 갖다가 무한대로 보내버리는 순간 뭐가 되는지 얘가 0이 돼버리는 거지. 여기 값이 0이 될 거 아니야. 0이 될 거야. 뭐나 뭐 사라지고 어떤 n번째가 나오시겠지 그럼. 이해됐니? 여기까지 이해되니? 너를 빼신 거네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거 잘 봐봐. 내가 그러면 여기에서도 지금 그 관점에 의해서 오차 범위가 생기시고 자 여기서 지금 오차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이만큼 좀 오차 범위 생기겠지. 스르륵 여기서 빵 근데 내가 보는 범위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되시는 거니까 여기까지의 오차 범위를 이렇게 딱 만들어서 얘네들을 갖다가 뭐 하냐면 싹 한쪽으로 몰았다 쳐봐. 그러면 이만큼의 오차가 이렇게 싹 오면서 여기로 쌓일 거고 이만큼의 오차가 오면서 여기로 쌓이실 거고 오면서 여기로 쌓이시면서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만 보게 되시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걸 뜻하고 있는 도가 되시는 거야. 자 그러니 그 오차들만 모아 놓고서 나서 얘를 갖다가 적분을 빵 시켜버렸어. 딱 쌓아버렸잖아. 딱 쌓았잖아 이렇게. 돼?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한 게 정적분이신 거고 넓이시다 보니까 상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하냐. 자, 이 정적분에 대한 약속이 선생님 저 새끼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몰라도 돼요. 어차피 니들한테 안 나와요. 이 얘기 안 나와요. 근데 내가 이걸 왜 얘기했어? 이해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한번 던져준 거야. 그리고 최대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구색해서 얘기를 해준 거야. 원래는 뭐까지 써야 되냐면 원뿔도 그려봐야 되고 곡선도 여러 개 그려봐야 되고 할 일이 많아. 근데 그냥 되게 보기 편한 것만 하나 끌고 와서 그냥 너희들 이런 상황들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적분이야. 이걸 우리가 정적분이라고 넓이를 구하고 있는 과정이고 얘는 정확히 상수야. 넓이잖아. 상수값이다. 뭐 했다? 그거를 현재 너희들 교육과정에 맞춰서 얘기할게. 그러면 다시 우리의 교육과정에 맞춰서 얘기하면 위에서 아래식을 갖다가 빼버리자. 위에서 아래식을 갖다 빼버리면 자 F의 A에 플러스 C라고 하는 거에서 미쳤구나 내가 미쳤구나 여기로 이렇게 뺄게요. 밑에 거에서 위를 뺀다라고 친다면 밑에 거에서 위에 거를 뺀다라 친다면 자 FB에서 빼기 FA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것까지 이해되냐?
그러면 이 값은 정확히 함수 값에 뭐가 돼? 차가 되는 거지. 정확히 상수가 되지 그럼.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쓰기를 약속을 했냐? 너에 대한 기호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의 dx다라고 쓰기로 약속을 하신 거고. 왜 저렇게 했어요? 방금 설명했어요. 저가 몰라야 된다며요. 네, 몰라야 돼요. 그럼 일단 외우세요. 그래놓고 이제 용어를 정리해주자면 여기 있는 애가 뭐야? 이런 애를 갖다가 우리가 아래 끝이라고 해요. 너를 갖다가 밑끝이라고 해요. 그럼 A부터 시작해서 B까지에 대한 그 부분의 넓이의 합을 이제 기호로 어떻게 쓰냐? 대괄호를 갖다 써주시고요. 너에 대한 원시 함수를 여기다 써주시는 거야. 너에 대한 원시 함수를 여기다 써주고 그 다음에 똑같이 옆에다가 아래 끝과 윗끝을 갖다가 써주시게 되면 자, 이런 느낌이야. 너를 갖다가 여기다 대입해. 윗끝에 있는 값을 대입해. 아래 끝에 있는 걸 갖다 대입해. 자,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써주면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정적분의 정의라고 해요. 기본 정리라고도 하고요. 정적분의 정의라고 해요. 자, 여기까지 됐니?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고 뭐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자,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풀어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얘네들에 대한 성질을 요거 하나만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럴 수 있거든. 잘 봐봐. 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x의 dx라고 하는 애를 갖다가 정리했더니 결국은 fb에서 자, 빼기 fa라고 이렇게 써주는데 선생님 저 인간이 그림을 그릴 때마다 나오는 게 무조건 a가 작은 거고 무조건 b가 큰 건가요?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 정적분인가요? 네, 맞아요. 일단 맞아요. 맞는데 이럴 수 있잖아. 선생님 근데 여기서부터 일로 가면 안 돼요. 괜찮아요. 가도 돼요. 가도 상관없어.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할 거야. 자, A랑 B가 지금 현재 A가 B보다 작다라 해서 내가 여기 써줬지만 이럴 수 있잖아. A랑 B랑 같을 수도 있지 않나? A랑 B랑 같을 수도 있지 않나?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하나의 선분의 길이가 되겠지. 선분의 넓이야. 잘 들어. 선분의 넓이가 되는 거잖아. A부터 출발해서 A까지 온 거야. 그냥 요대로 있는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돼? 그냥 요대로니까 그냥 선분의 넓이야. 얼마야? 그럼 A부터 A까지의 fx의 dx를 한다면 너에 대한 선분의 넓이는 0이 되실 거다. 여기까지 됐나? 자, 그러면 내가 더해 나가는 순서를 거꾸로 간다 친다면 자, A가 지금 B보다 큰 상황이야. 이렇게 와서 A부터 B까지의 fx의 dx라고 되어 있다면 자, dx가 되어 있다면 얘는 마이너스의 인테그랄 B부터 A까지의 fx의 dx로 이렇게 아래 끝과 윗 끝을 바꾸실 수 있는 거야. 자, 바꿀 수 있는데 이렇게 잘 볼게요. 자, 봐봐요. 숫자로 예를 들게 1부터 3까지의 fx dx라고 쳐봅시다. 근데 나는 또 모를 거냐면 3부터 1까지의 fx의 dx. 그러면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이만큼의 값이 f의 3에서 빼기 f의 1이 되시는 거죠. 그럼 너의 값은 지금 뭐가 될 거냐면 f의 1에서 빼기 f의 3이신데 정확히 내가 위와 아래와 같아지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9 차이만큼 나는 거 아닙니까? 뭐 하시면 돼요? 아, 너를 갖다가 이렇게 바꾸실 수 있는데 그때는 아래 끝과 윗 끝을 뭐 하시면 된다? 뒤집으시면 되네요. 대신에 뭐만 부호로 빠져나오는데 마이너스만 부호로 빠져나오는데 자, 이런 느낌이거든 사실은.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함수를 우리가 해석할 때 우리가 항상 양의 방향으로 증가하는 쪽으로 해석을 하죠. 증가하는 쪽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쪽을 이제 그러니까 좀 억지 아닌 억지를 넣어야 되는데 억지 아닌 억지를 부릴게. 내가 억지 아닌 억지를 부린다면 내가 이쪽으로 쌓아가고 있는 거니까 내가 플러스 방향으로 쌓아가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너를 갖다가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건 마이너스의 방향으로 쌓아나간다라고 내가 뭐 무기 있게 그냥. 그럼 부호 자체가 마이너스의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값 자체는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이랬어. 자, 그래서 얘네들을 뒤집어서 쓰게 되면 음수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럴 수 있는 거잖아. 저 인간이 그랬어. 나라는 인간이 너희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얘들아 이걸 쌓아가는 과정이다. 쌓아가는 과정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내가 쌓으실 거야.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쌓아나갈 건데 중간에 어느 지점을 탁 끊어서 여기가 C라고 하는 지점을 갖다가 만들었다 쳐봅시다.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쓸 수 있는 거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x의 dx라고 하는 녀석을 봐봐. 이만큼 면적과 이만큼의 면적을 더하셔서 전체 면적이라 해도 되겠네요. 느낌상 이런 느낌인 거야. 자, 그렇다면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x의 dx와 인테그랄 C부터 A까지 C부터 B까지죠. C부터 B까지 fx의 dx라고 이렇게 쪼개 쓸 수도 있다는 얘기네. 그럼 다시 얘기하면 구간별로 우리가 나눠서 보더라도 그 넓이의 변화는 있다 없다? 변화는 없다. 그럼 느낌을 잘 봐봐. 얘들아 이걸 쪼개는 것보다는 쪼개진 애를 갖다가 다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시거든요. 그럼 느낌이 뭐냐면 A에서 C를 거쳤다가 D로 가는 거야. 잘 봐. A에서 C를 거쳤다가 C를 거쳤다 가는 거야. 거쳤다 가는 거는 결국 한 방에 가는 거랑 같을 수밖에 없다. 거쳤다 간 거는 한 방에 가는 거랑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럼 이럴 수 있잖아. 마지막 이거 하나만. 얘들아 진짜 이거 끝낼게. 여기서 마이너스 1까지 갈 거거든. 그리고 뭐 함수 써있겠지? 더하기 내가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넣었어. 그래도 결과적으로 내가 너를 계산한 결과는 1부터 5까지에 대한 적분 결과를 갖을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해야 돼? 그냥 내가 너를 거쳤다가 너를 간 거니까 너를 싸그리 무시하고 한 방에 갈게 라고 해도 되는 거라고.